당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나경원 의원, 박영선 의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신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제 시장이 되신 건 아니시고요. 네. 예,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우선 당선 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일단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 시민에 대해서 이 시정을 잘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책임을 느끼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당 정치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맞느냐의 그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엄마 서울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엄마 서울이 어떤 서울입니까? 네, 엄마 서울은 일단 복지와 교육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이런 이제 엄마의 마음을 담은 보편적 네. 복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제 여기에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적 측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 학원으로 내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현상을 좀 막아보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그 방과후 학교 교실을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그 직접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내 아이의 친구를 가르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엄마가 직접 알고 이런 어떤 사랑 정책을 피면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주식회사 엄마 교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11개 교육청의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는데요. 여기에 능력 있는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열정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손잡고 이러한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네. 엄마 서울의 이제 가장 큰 그 기본적인 것은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추구해왔던 콘크리트 서울에서 사람 서울로 바꿔보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대접받는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주식회사 엄마 교실이요? 주식회사 엄마 교실. 네, 엄마 그렇습니다. 교실. 사회적 네. 기업을 만들어서 네네. 하시겠다 이런 그렇게 말씀. 되면 지금 이제 그 일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많은 서울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그 사회에 기회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네. 또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서 좋을 것 같고 네. 또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공약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사실 제 구로 지역구에서요, 예. 이제 그 지역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 공약으로 내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엄마 교실도 제가 제 지역구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것을 좀 실행에 옮겨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좋은 호응을 해주셔서 만약에 그러면 이 엄마 교실을 했을 때 박영선 의원은 와서 무엇을 하겠냐고 질문했던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동화를 읽어주는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주식회사 엄마 교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그 확대 개편하고 이것이 보편화되면 저도 동화를 읽어주는 시장으로서의 하나의 헌신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 이것이 저의 그 사람 특별시에 대한 세계 부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젊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약이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인데요. 네. 이것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논란만 있었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추진을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상징적으로 내건 거고요. 네. 또 서울 젊은이 펀드는 제 지역구가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약 15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 창의력과 열정을 가졌지만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상용화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라든가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자수성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융자나 아니면 국가가 이것을 이제 담보해줘가지고 스스로 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제도가 지금 정착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했던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직접 서울시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49, 또 젊은이가 51 이렇게 내가지고요. 이것을 투자를 해서 좀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것이고요. 감동서울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공약인데요. 예를 들면 실버 아파트가 도심 실버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서울시에서 임대 그 실버 아파트를 만들어서 1층에는 간호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거기에 응급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좀 안심하고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감동서울 이렇게 크게 뭐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약 많이 만드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들입니다.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옳은 말씀이신데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말이죠. 이번 선거가 뭐 누구누구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책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정책 심판. 그렇죠. 네, 올바른 정책 심판 없이 그리고 여기에 정책에 대한 재검증 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2의 오세훈이 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서울시의 빚이 입니다. 그럼 이 25조의 빚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갑자기 불어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 서울 시민이 지금 한 사람당 250만 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결과하고 연간 이자만 8천억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정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만 해도 이것이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 공사의 전임 사장님들이 이런 부패 혐의로 이미 그만두셨고 또 서울시 부시장도 제 기억에는 부패 혐의로 그만두신 분이 있고요. 또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B의 측근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패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투명하게 돌려놔야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바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정책 심판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야말로 말장난이고 왜곡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이 박원순 변호사와의 단일화 문제가 앞에 남아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양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경선 룰을 공개한 것이 이 파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원래 당선을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까? 저는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어제 처음 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지가 첫째는 이 3대 4라는 것이 민주당 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경선 50, 여론조사 50을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60%가 되고 국민경선이 40%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양보했다라는 이제 당의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 크게 양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가 않았더라고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겁니까? 네네. 그래서 이 협상이 끝나고서 서로 이제 그 협상에 대한 합의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팽팽한 이제 양측의 팽팽한 아마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의 입장에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저렇고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것은 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에다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름다운 경선과 감동적인 경선을 위해서 수용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협상하시라고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하여튼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경선 룰이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도 네,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대 3대 4라는 거 이거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시죠? 아니요. 그 큰 틀은 이제 합의를 봤고요. 3대 3대 4는 맞고. 네.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합의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3대 3대 4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무소속 의원은 반짝하고 사라집니까? 네, 그건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예. 박원순 후보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원순 그 후보님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계 정당 역사를 보면 이제 무소속 후보가 지속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는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에 이제 단일화 경선의 상대방인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시고, 했던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저의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장으로서 적격이냐의 문제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도 지금 정경유착 부분과 관련해서 10만 원 후원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민단체라는 것이 이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주로 하는 곳인데 이 재벌의 그 후원 문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고요. 네. 사회이사 문제도 우리나라의 사회이사가 그동안에 대부분 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익 충돌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일에 서울시장 후보, 야권의 후보로 단일화돼서 출마를 나가시게 된다면 이제 여권하고 부딪히셔야죠. 여권에서는 지금 두 사람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다른 분입니다. 우선 이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경원 후보는 무상급식 투표 때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성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경원 후보의 복지는 가짜 복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번 선거는 진짜 복지와 가짜 복지의 복지 전쟁 제2라운드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MB의 대리인 역할을 많이 했었고 제2의 오세훈이 아닌 오세훈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 썩고 있는 서울시정, 그러니까 MB 측근 인사들로 인해서 이제 부패하고 있는 서울시정을 맡을 수 있겠느냐, 한나라당 시장이.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 주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반문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석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석연 그 변호사는 시민운동할 때도 좀 정실련 이제 활동을 하신 거 그때도 좀 뵀고요. 또 법제처장으로서도 뵀는데 굉장히 바른 말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로서 서울시장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말? 적격 여부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석연 그 변호사님도 나름대로 서울시장 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당위성은 스스로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적격인 분은 박영선 의원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